걱정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네.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아니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칙으로 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임팔라.
뭐 같이 모여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 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새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새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새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를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 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못 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 내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만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그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무소유 이루시고 5일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이제 엄마 다음날 파트라시 되시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싸울 것 같으면 엄마는 얼른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뭐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11시, 12시쯤 돼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저희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로 신발장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충격.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 2시가 되면 너무 추워져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에요. 그럼 그 김미자가 이제 와서 그 추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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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가 무섭지. 아빠 주무셔 얼른 가자. 근데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한 첫 마디는 겁쟁이 같은 새끼. 약간 지혜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저희 김미자 말투가 이미자 씨. 갑쟁이 같은 새끼. 그러면서 넌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도 누나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리면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방어할 텐데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나 겁쟁이지.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각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도 않아. 근데 날 좀 찾아와 줘. 자,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더 못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상처를 주면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깊이 와. 더 깊이 와.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무서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그 사랑을 원해. 너는 잘못된 사람. 사실은 괄로 치고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 김미자 말 믿지 마. 맞는 말이지. 맞아. 겁쟁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 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의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 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다 잘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우리 집안에 자기도 좀 잘해. 이런 말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면 아내가 잘한다고 막 느낄 만큼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처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막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감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 저 새끼 저 씨.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는.
그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처갓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가면은 이제 곽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주고 농담도 하시고. 서로. 그랬어 뭐 우리 딸 살만해 뭐 이래.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아유 우리 곽수방 똑같이 얘기하시죠.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 그냥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셔서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1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신 것처럼 좀 오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버지랑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아버지. 내가 그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봐야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 날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게 뭔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있어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아버지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강연이 너무 유쾌한데 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였었어요. 그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왜 화가 났다라고 느껴지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확 천을 열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는 당혹감이 그 사람에 대한 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 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만들어도 아내가 많이 만들어도 생각을 해요.
저분 대단한 분이네. 최수종 회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 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튀라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2번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전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계좌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는 제 날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더 티나는 건 어머니들이 드실 만한 요즘에 그런 거 집으로도 많이 배송해 주잖아요. 그거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요? 오, 역시 이스 완벽. 놀랐어. 보기와 다르시다. 그 완벽. 아내분 그게 잠펀치거든요. 이미 그거 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 모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부는 뭐 서로 사랑하세요 막 그런 거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내들한테 뭐 남편 사랑하세요? 전 그런 말 좀 하지 않아요. 왜? 결국 공황장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아니 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 아내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오빠 사랑해요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 들켰나 이런 생각 들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저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노크하는 매너를 지켜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너가 언제 더 필요하냐면 제가 보기엔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그 매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상처받겠어요? 나 힘없을 때 잘 받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 힘이 있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있어.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찾아오는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결혼하고 10년 딱 시작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모든 걸 줄여요. 밝기도 줄이고 어플도 꺼버려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남자에게 특별히 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더 없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오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했겠어요? 그 사람 보면 충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내가 저 여자랑 얘기하는데 너무 충전이 돼. 내가 이 남자랑 있는데 너무 충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충전했는데 결혼하니까 이 새끼가 자꾸 방전을 시키는 거야. 어디서 전기를 잡아 쳐먹는지? 아, 나 기분 좋다가도 이 새끼 만나면? 아, 씨, 이게 방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와이프는 왜 떨어져 앉으려고? 이러려고 결혼했냐? 같이 있어야지. 같이. 듣기 싫어. 같이. 사람이 말할 때 그런 자세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전기차 방전되니까 이 전기차를 버려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욕구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방전됐으니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건 나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제가 추천하는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별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남이 나 안 맞아 라고 해서 헤어져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야. 에? 그러면 또 그 여자는 저한테 와서 삼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삼재인가요? 아홉수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민가 이민 한국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걸 또 미국 또라이 또 만나 또. 난 남자 복이 없나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둘이 그래도 좀 사이좋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의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잘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500 쓰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나가면 개고생. 집이 제일 좋아. 김치찌개 엄청 진하게 먹고 싶다. 500 쓰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취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 알아야 돼. 그러니 나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여행을 떠나야죠. 그 진짜 여행은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나 프랑스의 좋은 곳이나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은 자기가 정말 충전되는 그 지점이 진짜 인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저는 시간 빨리 가는 사람, 시간 빨리 가는 일, 시간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제가 충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실래요? 한 얼마 정도 계시는지. 아, 이건 취미 활동하시나 보다. 자, 지금 한 10%가 안 되고 남자분 세 분은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지 길들여졌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0%가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거의 지금 80% 이상이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우리의 충전을 모른 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매우 열심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죠. 자, 그러면 강사님 저 40대고 50대인데 충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인천공항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교집합으로 부부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 럭키. 근데 그거를 전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몫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어떤 건지 좀 해봐. 아이 때로는 내가 볼게. 그리고 여성들한테도 그렇게 소개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전체 집합인 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남편과 내가 전체로 100% 그게 맞아서 갖고 간다?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 지나서 오래 가는 거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배우자는 더 고마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취향을 인정하고 그걸 찾는 걸 존중해주니 나도 좀 더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그 마음이 아내나 남편이 동시에 들 거예요. 남편하고
100%를 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프로가 좋겠어요? 네? 지금 어떤 남편분이 20%.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20%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는 점점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냐가 중요하지 않죠. 최소한의 프로로 시작하고 그 교집합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조금 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80%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한다는 것도 내 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도 저 사람한테 내 전기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를 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고맙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충전을 우리가 아는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한다.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걱정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역시 저의 주댕이는 살아있다.